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선 제가 정한 전자제품은 무선 마우스의 배터리 커버입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결합 포인트를 총 3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결합 부분이 구멍에 삽입이 되고 마지막으로 파란 결합 부분이 삽입이 되면서 결합이 완료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판에 둥근 선을 가지고 있는 판 안에 있는 긴 구멍이 있으며 이러한 구멍의 역할은 배터리 커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삽입에 용이하도록 얇은 판이 잘 구부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1차 출력물 도면이고요. 우선 도면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간단한 숫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1차 출력물이고 제가 버니어 캘리퍼스가 없는 집에서 자로 임의로 측정했기 때문에 간단한 숫자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긴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의 역할은 배터리 커버를 쉽게 벗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커버가 약간의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의 마우스 커버의 재질은 ABS이므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쉽게 구부러집니다. 하지만 DP200에서 사용하는 필라멘트의 재질은 PLA입니다. PLA는 ABS에 비하여 더 강한 표면 강도를 가지는 대신 잘 부서지는 특성이 있어 구부러지면 잘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계 결과 PLA가 생각보다 잘 구부러지고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점은 재질 고유의 성질에 의한 오차 발생, 결합 불가능이었습니다. PLA가 ABS에 비해 탄성력이 약하여 결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등 우려되는 점이 있었지만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한 PLA 케이스 또한 ABS 케이스와 비슷한 탄성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재질 차이에 의한 오차는 제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필라멘트 케이스는 결합은 되지 않았고 크기가 약간 작게 출력되었습니다. 또한 큰 직사각형 판에 붙어있는 결합 부분, 이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필라멘트가 약간 내려가는 현상이 생겨서 3D웍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포터를 생성하고자 했지만 출력물이 너무 작아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차 설계 계획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메이커스페이스에 있는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재측정 및 재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출력물을 베드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세팅을 건드리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베드 접착물이 레프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제의 출력물 자체가 평소에 출력하는 출력물에 비해 매우 작고 얇기 때문에 출력이 완료된 후 접착된 베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력물이 휘어지면서 약간의 변형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차 출력에서 베드 접착물을 레프트에서 스커트로 바꾸어서 작고 얇은 출력물의 변형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필라멘트가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D웍스 프로그램에서 서포터를 설정하려 했지만 너무 작고 얇아 서포터 인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출력입니다. 1차 출력 때와 마찬가지로 DP200을 사용하였으며 변화된 점은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베드 접착물을 레프트에서 스커트로 변경하였습니다. 출력물과 닿는 베드가 사라져 베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얇은 출력물의 데미지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출력물의 출력 이후의 변형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베드가 있었던 경우에 비해 출력물의 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출력 때에도 약간의 필라멘트 내려앉음 현상을 발견했으며 1차 출력 때 발견하지 못한 스트링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2차 출력의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결합이 실패하였습니다. 설계의 문제는 결합 부분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는 실수였습니다. 일단 스트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 출력에서는 리트랙션 길이를 기본 6mm보다 2mm 늘린 8mm로 좀 더 증가시켜서 스트링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튀어나온 부분에 첫 번째 단을 쌓을 때 필라멘트의 하중을 지지해주는 서포터가 없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세 부분 모두 서포터 없이 쌓이는 첫 번째 단에서 내려가는 현상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서포터를 생성하고 싶었지만 출력물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서포터 생성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3차 출력에서는 인벤터를 통해 서포터를 자체적으로 넣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작한 지지대와 출력물과의 분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서포터와 출력물에 닿는 부분을 노즐에서 나오는 필라멘트의 두께와 같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트링 문제 해결을 위해 리트랙션 길이를 6mm에서 8mm로 변경하였습니다. 2차 출력에서 실수한 결합 부분의 위치를 수정하였고 서포터 유무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서포터가 없는 수정된 출력물과 서포터를 생성한 수정된 출력물 두 가지를 출력했습니다. 두 출력물 모두 스트링 문제는 없어졌고 서포터를 생성하지 않은 출력물은 1차, 2차 출력물과 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내려앉는 현상이 똑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서포터를 추가로 만들어 넣은 출력물의 경우 자체적으로 만들어 넣은 지지대가 출력이 완료된 시점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출력물과 서포터 사이에 틈이 있어서 제대로 된 서포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포터를 생성한 출력물의 튀어나온 부분이 다른 1, 2, 3차의 출력물에 비해 내려앉은 현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연치 않게 발견하지 못한 노란색 출력물의 내려앉은 현상을 자체적으로 만든 서포터를 통해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려앉은 현상에 의한 변형이 결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서포터를 만들지 않은 노란색 3차 출력물은 결합에 실패하였고 서포터를 만들어 넣은 빨간색 3차 출력물은 결합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완할 점입니다. 서포터를 자체적으로 설계할 때는 노즐에서 나오는 필라멘트를 0.2m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알고 있어서 0.2mm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업을 통해 노즐이 설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필라멘트의 그 트랙의 양옆으로 퍼져 0.4m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포터를 제작할 때 0.2mm에서 0.4mm로 설정을 한다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좋은 출력물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싱 두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도 보완할 점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예상되는 오차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할 점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